매일 아침 우리는 같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연휴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확진자는 28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0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 아이러니인데요. 코로나 감염이 더 직접적인 요인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냐, 코로나 블루에 이은 코로나 자살로 이어져서 생명 잃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냐. 답은 코로나 블루에서 이어져서 자살하게 되는 사람이 더 많다입니다. 감염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걸렸으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나대냐. 저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감염이 됐고 했다고 하면 되게 죄인처럼 생각을 해요. 지금은 두통약이에요.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코로나 블루에서 과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9월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주광역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끝의 식당에서 확진자와 식사한 이들 말고는 추가 확진은 없었지만 그 여파는 무서웠습니다. 말바보서는 걸린 사람이 없어. 그게 저 내부 사람들이 와서 걸렸지. 우리 진짜 먹고 살도 뭐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있어 지금. 하면 꽂혀. 오늘 우리는 하나도 안 팔았어. 팥국집이. 모두 음성이라고 방역도 잘했으니 안심하고 오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두려움에 잠식당한 이들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텅 빈 시장을 채우는 건 상인들의 한숨뿐. 지금 먹거리죠. 이렇게 문을 다 닫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종업원들 쓴 데는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2020년 9월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풍경은 처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장. 버티기 힘든 현실로 내몰린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무집이어서 지금 나물이 하나도 없네. 장사 안 되는데 뭐들 진열을 해. 많이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가는데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매산이 올라줘야 하루 일당이 나오니까 나온 뒤 나와봐야 한 2, 3만 원이나 파면 그거 못 해버려요. 놓은 것이 아니라 더 낫지. 그래서 장사를 안 해본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집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 가게에 나올 뿐이죠. 내가 전부요 우리 가시게 물건이에요. 고사리 같은 것을 한 박스에서 우리가 삶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나그에도 2장씩 가버리고 또 놔두면 또 물거져 불고 하니까 많이 못 삶아버려요. 그것이 우리 상인들이 절충이에요. 다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횟감이 가득해야 할 소쿠리에는 물고기는커녕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접고 싶죠. 때려치고 싶죠. 전에는 그래도 장사를 이렇게 평일에 나와도 50만 원 이상은 찍고 갔죠. 근데 지금은 평일에 나오면 말 그대로 5만 원 찍기도 힘들어요. 이틀 전에 10,000원짜리 하나 팔고는 손님은 그림자도 구경을 못했다는데요. 저게 어제 오후가 아니요 그제 오후. 그제가 장날인데. 맞네요. 식사일이니까. 네. 장날인데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일날이나 장날이나 거의 매출이 20분의 1이라고. 텅 빈 가판처럼 상인들의 마음도 바싹 말라갈 뿐입니다. 그래도 자식처럼 키운 가게를 비워둘 수는 없는 일.
장에서 평생을 보낸 상인들은 그나마 오랜 단골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오래돼요. 오래됐어요? 요즘 명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뭐가 좋은 거 같으세요? 아, 싱싱한 게 좋지. 그래도 곧 추석이니 매상이 좀 오를까 했는데 30년 동안 명태포를 떴다는 이낙순 사장님에게도 요즘 같은 불황은 처음입니다. 네, 갑장이어갖고 내가 잘해주네. 이제 어저께 떠나서 집에 가셔서 보고 있다 바꿔. 아니, 가다가 안 먹고. 예전에 같으면 막 지금 줄을 서재. 여기서 저까지 줄을 서든지 올해는 오전에만 째까 나가고 오후에 안 나가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도 못 만나는 명절이라니 올 추석은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요. 보다 딸, 아들, 딸, 며느리 못 올 것인지 코로나가 얼른 끝나고는 튀어나갔는데 나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건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10년 넘게 장사하던 지역 터줏대감 가게들도 코로나 쓰나미에 무너졌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8월 한 달 동안 음식점 1000개 중 8곳이 폐업했고 9월 첫째 주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37%나 줄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 확산의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 확진자 수는 수백 명대로 치솟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셧다운 직전인 2.5단계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5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광화문발 확산세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전에 비해 고령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에 비해 9월에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특히 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은 무려 87.3%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이 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문 병동입니다. 벌써 9개월째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도 지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고령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의료진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그 확진자 수가 준다던가 뭐 나아진다던가 이런 게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이곳 입원 환자들은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곳.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24시간을 지키는 일은 간호사의 몫이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방호복을 입고 저 안에 들어가는 것도 길어야 2-3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 있는데 많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된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확진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매일 말이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와의 전쟁. 이들은 그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신 환자분들은 갑자기 폐쇄병 등에 오시게 되니까 생활에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환자분의 스트레스도 높은데 그 환자분의 스트레스를 간호사들이 그걸 다 간호를 해드려야 되는 이러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에 관해 울분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힘든 업무 못지않게 감정적인 억지 민원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의료진들. 은경아 라디오 좀 그거 켜봐. 라디오 켜봐. 네. 화살표. 그거. 뜬금없이 라디오는 왜 켜라는 걸까요? 보호자분이 그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안에서 키려고 했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 목소리라도 전하려는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기에 환자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간호사들이 그 곁을 지킬 겁니다. 저희도 보고 있고 이제 계속 열심히 코로나랑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하시면은 코로나도 좀 덜 걸리실 테니까 열심히 잘 착용하시고 저희도 빨리 코로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병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감사 쪽지들은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간절한 응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총 23,500명을 넘었고 완치 후 격리 해제도 21,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진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퇴원하는 완치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우 너무 좋죠. 아버지가 지금 뭐 어쨌든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연세도 그 아무도 그 독립된 작은 공간에 혼자 계시니까 누가 뭐 가족이든 뭐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퇴원하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것 같이 너무너무 좋죠.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이윤식 씨.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몸 더 건강하셔야죠. 항상 조심하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 기분이 어떠세요? 집에 가시는데? 기분 좋지. 좋으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아,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한 달 만에 퇴원은 하지만 걱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코로나 자체가 백신 자체나 치료제 자체도 없을 뿐더러 후유증에 대한 거는 더 무방비죠. 그거는 어차피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더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으로 잘 있게끔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지금부터 후유증과의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요. 완치자가 늘면서 완치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김미희 씨. 퇴원 후 2달이 지났지만 아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두통약이에요. 뒷골이 땡기고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냥 뭔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더 아프고
그래서 정신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멍하고 나은 거가 아니에요. 머리도 막 빠지고. 퇴원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고 탈모도 생겼지만 병원에서는 오랜 약물 치료 때문일 거라는 말뿐 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벌써 2달 넘게 계속되는 두통에 우울증까지 생겼다는 김미희 씨.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평생 가는 건 아닌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깜빡깜빡해서. 제가 먹고서도요,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력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적어놔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없어 더 불안한 상황. 먹고 힘내야죠. 두통과 우울증, 피로감과 소화불량 등 완치자들이 겪고 있다는 후유 증세가 김미희 씨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장기적인 후유증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들의 3분의 1 정도에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고요. 일부 보고에서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구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중이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장애가 나타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완치자들은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통증과 후각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도 문제였는데요. 정윤학 씨가 그런 사례입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저한테 코로나 옮긴 사람한테 가는 중이에요. 누구신가요? 제가 이제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코로나를 옮긴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여자친구라뇨. 저는 제가 걸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처음에 연락받고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그 자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가 몸이 뭔가 나른하다, 뭔가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제가 확진된지 몰랐을 때 그런 말을 했었을 때는 그냥 감기겠지 하고 그냥 타이레놀을 먹고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뭐 원망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때 좀 침울했죠. 그래도 그때 기분은 괜히 저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젊고 건강했으니까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는 입원 후 윤학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 걱정하듯이 이제 뭐 몸은 괜찮냐 이렇게 말을 하길래 괜찮다고 이렇게 덤덤하게 말은 했는데, 코로나 이제 완치가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연락을 하니까 이제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뭐 저도 누굴 원망할 입장은 아닌데 원망하게도 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5개월째인데 윤학 씨에게 세상은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이렇게 고인부직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구인구직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혹시 면접 뭐 가능하실까요? 네, 면접 가능합니다. 네,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저 X동입니다. 네. 저희 농인데 오실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내일 2시에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에 이제 코로나 걸렸던 이력이 있긴 한데 지금은 다 완치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네.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그 지금 와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일단은 문자로 성함, 나이, 사시는 곳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원래는 뭐 그런 것도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자기들도 일단 멈칫하게 되는 게 보이네요. 근데 연락 됐어? 근데 아직 답이 없네. 많이 봤어요, 면접을. 한 그때 퇴원하고 나서 지금 하면은 일주일에 한 그래도 3-4번씩은 면접 보러 갔으니까 많이 봤죠. 근데 그때마다 다 안 됐었어요. 완치가 되면 바이러스는 없다고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도 확진 경험이 있는 윤학 씨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잘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홍삼도 저희 가족들 홍삼 선물해주고 제가 또 사고 다 먹어서 비타민도 먹고 좀 챙겨 먹는 게 많아요. 원래 그러셨던 거 아니고요? 원래 안 그랬어요, 전혀. 괜히 내 탓인 것 같아서 더 미안한 윤미 씨. 이 백종원 유튜브 보고 한 거야. 먹어. 이 상황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바이러스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저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이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코로나 한 번 걸렸었다 완치됐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편견을 가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걸리면 뭐 진짜로 저희 상황 이해를 못 하실 거고 앞으로도 일을 못 하실 거지만 내 가족 일이고 내 지인들 일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와닿지 않을까. 언제쯤 윤학 씨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후유증은 완치자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만난 강정화 씨는 대구 1차 확산 때 자원봉사 의료진으로 파견되었던 간호사인데요. 6주간의 근무 이후 자가격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보호복 착용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저도 모르게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거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모니터링하는 기간 중에 이제 양성 확진을 받은 거죠. 이게 사실인가? 이게 꿈인가? 너무 황당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엘리베이터 타면 막 이렇게 그런 공포증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러기도 하고 고소공포증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 딱 갇히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가족 곁으로 돌아온 강정화 씨.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언니 언니 밥 타는 거 아니야? 냄새 나는데? 다 탔네. 어떡해. 아이 밑에 다 탔어. 어떡하지? 이거 못 먹겠는데? 아니 옆에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할머니 누룽지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탔어? 응. 괜찮아. 관상용이라도 이게 대구에서 돌아온 게 어디야? 후각을 잃은 거죠. 원래는 되게 FM으로 뚝배기 장인이라고 막 해가지고 밥 엄청 잘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냄새를 좀 잘 못 맡으셔서 언니 자주 이렇게 태우세요. 불 조절이 제대로 안 됐어. 아니 냄새를 맡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뜸을 들여야 되는데. 예, 뜸 들여야 되는데 제가 이게 냄새가 잘 안 맡아지니까 그냥 이거 불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가 새카매가 속상한 마음을 가리려고 애써 웃고 있지만 영영 후각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퇴원 후 다니던 병원에 복귀하고 치매 어머니도 돌보면서 일상을 찾고 있는 정화 씨. 맏딸로서 또 엄마로서 더 씩씩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 중이죠. 그래도 전문 의료인이라 후유증에 더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포즈 취하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없고 이때 컵라면 맛있었는데 정상에서. 이때 나쁘다. 정상까지 한 얼마나 걸렸지? 네가 제일 힘들게 너 갔어. 때문에 4시간 걸렸어. 그래. 엄마가 나 끌어주고 갔는데 이때는. 너 때문에 4시간이 걸린 거고 이모랑 나랑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 지금은 나 때문에 못 가니까. 왜 지금은 같이 못 가나요? 제가 다리가 너무 불편해요. 태어나고 나서 다리를 쓰면 너무 아파가지고 왼쪽 다리가 그렇게 심해가지고 지금 못 가요. 코로나가 남긴 또 다른 후유증은 근육통입니다. 야간 근무가 잦은 탓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왔고 등산이 취미였던 건강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주로 라운딩을 하면서 이제 그 병동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그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온 병원을 있는 전 병동을 다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요. 네. 약물 치료로 인한 후각 상실이나 다리를 괴롭히는 근육통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건 바로 소외감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거에 감염이 됐고 했다고 하면 되게 죄인처럼 생각을 해요.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막상 퇴원했으면 밥 먹자, 이제 퇴원하고 우리 밥 먹자 이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무서워서 밥 먹자 소리를 안 해요. 바이러스는 이미 다 죽었고 소멸됐고 더 이상 전파력이 없고 그래서 퇴원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외감과 우울감은 완치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상이 된 비대면 생활에 우리는 이미 지쳐 있죠.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소통을 못하고 지내니까 약간 우울함도 더 커지는 것 같고 마스크 쓰는 것도 살짝 숨쉬기 답답해서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오지 마라. 뭐 걸어가고 싶어도 한번 애기를 안아줘야 되니까 못 간다고. 대학 등록금이 사실 제일 아깝죠. 그리고 또 자취하는 학생들은 자취방비도 너무 아깝고 그게 알바자리나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어서 그게 좀 제일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착잡하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9월 동안 성인 10명 중 7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단절, 고용 불안 때문에 우울 증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우울하고 수면도 깨지고 식욕도 없고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이다. 코로나 블루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이용한 건수가 한 130만 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의 이 3중고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늘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재발이 또 염려되고요.
올 상반기 자살 건수는 약 6,278명. 특히 수도권의 20, 30대 여성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떤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도 못 가니까 양육의 부담이 증가했느냐, 20, 30대 여성의 직업에서 실업이나 이런 게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더 증가했거든요. 또 취약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사회적 지지가 차단되면서 스트레스가 더 늘었느냐, 이런 이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24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은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인명 피해가 큽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신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 스페인은 마드리드 전역에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고 영국도 일부 지역에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만남이 금지된 시대, 사람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서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I had a backache for like a couple of days, 2 or 3 days. Neck pain. Pain, the sensation in my eyes, super sensitive to the light. I'd lost my voice. I had lost my voice. And my muscles were just in absolute agony. It was like someone had grabbed a hold of my calves, my hamstrings, my quads, and my glutes, and were just absolutely squeezing them, like not letting go. And it was the worst pain. I can't quite describe that. 각국의 확진자들은 치료 과정은 물론 완치 후 후유증까지 SNS를 통해 정보를 나누면서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비슷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ome people have reported breathlessness, some people have reported difficulties with their heart, but also we know that some people also have developed depression, maybe because they haven't been able to manage their symptoms, or it could have been something totally separate that, because they haven't been able to contact their, they have a lot of social support and that sort of thing. 이탈리아 제멜리데 병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7.4%가 완치 후 2달까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반 이상이 3개 이상의 후유증을, 3분의 1은 2개 이상의 후유증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완치자들의 정보 공유는 바이러스의 다양한 증상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교환학생이었던 김영진 씨. 올해 초 코로나가 확산되자 귀국 후 자가격리 중에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음압병동 입원 중 SNS를 통해 코로나 투병 과정을 알리기 시작한 형진 씨. 저도 코로나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일상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재확산이 일어나고 나서 저도 좀 진짜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요즘은 다시 코로나에 관련된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병실에 갇힌 형진 씨에게 SNS는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죠. 코로나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던 그때 증세와 치료 과정 등을 설명하는 형진 씨의 투병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 2일차인데요. 5일차인데요. 23일차이네요.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곳이 음압병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걸렸으면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나대냐. 코로나 걸린 게 자랑이냐. 제가 걸렸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더 많이 잘 알았던 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코로나 정보를 공유 중인 또 한 명의 완치자, 이정원 씨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제가 혈전 공유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혈전 공유를 통해서 이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가까운 헌혈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혈장 공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엉덩이 먼저 앉으세요. 엉덩이 먼저 앉으시고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한 30분 정도 하실 거거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현재 가장 활발하게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혈장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귀한 혈액이잖아요. 이게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죠.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 항체가 있는 완치자 혈액을 정제하고 농축해서 만듭니다. 이날까지 혈장 공여에 참여한 사람은 총 2,007명. 국내 코로나 완치자 10명 중 1명이 혈장 공여에 참여한 셈이죠. 아무래도 빨리 혈장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고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는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국민들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또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혈장 공여를 제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치료제 물량을 확보하려면 정환 씨와 같은 완치자들의 지속적 공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사실 혈장 공여할 곳이 전국에 안산하고 대구밖에 없어서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근데 이제 8월 24일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이제 혈장 공여가 가능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혈장 공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혈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 여자분 헌혈 잘 끝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엄지로 여기 눌러주시겠어요? 네. 지난 9월부터 혈장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상 진행을 위한 혈장은 확보되었지만 현장 치료제를 위한 혈장은 부족한 상황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완치자분들 덕분이겠죠. 감염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완치자를 외면하거나 편견을 갖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4번째 혈장 공여하는 건데 맨날 할 때마다 뿌듯하고 뿌듯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입니다. 지난 9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고요. 중국 역시 이르면 오는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산 백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과 물량 선주문에 8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I'm hoping it comes, and I'm hoping it comes soon. And I want it to be available for the general population, but that's still going to be realistically many, many months away.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최소 3년 정도 걸리는 데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검증해야 하죠. 현재 해외에서 승인된 몇몇 백신은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Remember, sometimes antibodies go after good cells as well, not just the harmful cells,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se vaccines minimize that. 우리 정부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2,604억 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15건의 치료제와 1건의 백신 등 총 16건의 코로나 관련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의 경우 금년 말까지,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개발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임상, 그다음에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940억 원의 임상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 등과의 협상을 통해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독감 유행이 다가오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독감과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이 상당히 이제 유사하고 또 유행이 되는 시기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독감으로 인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게 되면 코로나19의 어떤 증상으로 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걸러내기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유통업체의 과실로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되자 백신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번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킨 데다 집단 생활도 줄어든 올해는 독감 대유행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독감 백신은 모든 분들이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독감이 걸려도 가볍게 앓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이미 몸에서 비슷한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스크 착용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이겠죠. 마스크는 이미 얼굴의 한 부분이 되었고 친구는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웃음은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애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는 아주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가을 소풍을 갈 거야. 가족들하고 갈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가족도 그려요? 사람도 그리고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또 내가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리는 2020년의 일상입니다. 이 지루한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이 그림에 대해 뭐라고 말하게 될까요? 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니까. 혹시라도 상상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가지고 예방하는 거예요.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고 아무데도 못 가가지고 심심한데 그래도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의 그림이 말해주고 있네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마스크는 안 쓰고 같이 답답하지 않게 놀고 싶어요. 놀이공원 가고 언니랑 같이 회전목마도 가고 엄마랑 같이 외국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사투, 그리고 고립이 가져온 코로나 블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래온 것처럼 이 길고 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지켜야 될 것 3가지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새로운 위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나 내 가족이 이런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 수 있을 거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대와 응원입니다. 일단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게 크니까 뭐 여행 같은 거나 뭐 코인 노래방 같은 데나 그런 데를 정말 가고 싶어요. 그냥 구호복 안 입고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있다 쉬고 싶은데요. 뭐 어디 가고 싶은 것보다 그냥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정도 그냥 쉬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다니고 싶고 여자친구랑 같이 많이 놀러 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그냥 생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손님도 부를 수 있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딸이 홍콩에 가 있는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종식이 되면 딸이 공부하는 곳에 가서 학교도 좀 보고 싶고 가족끼리 여행도 좀 하고 싶고